네, 반갑습니다. 원해놓은 살펴보겠습니다. 나무병원 손재국 원장입니다. 농약학의 정석 해가지고 오늘 안내가 나갔는데, 사실 저는 농약이라는 표현보다는 그전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 나무사들은 수목보호제 그리고 농약 판매업을 하시는 분들도 농약이라는 표현보다는 작물보호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작물보호제 유통협회, 협회의 이름도 그렇게 부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도 농약이라는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보다는 자꾸 수목보호제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불러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오늘 30분 내에 우리 선생님들한테 어떤 걸 강의할까 고민을 좀 했어요. 그래서 원래 기본부터 알려드려야 되나 하다가 그래도 귀한 시간인데 모처럼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지금 필요한 거 누구나가 다 필요한 거 신제품 요즘에 나온 신제품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이제 지금 뭐 처방을 막 하셔야 되는데 어떠한 약제를 가지고 처방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포인트를 두고 짤막하니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최근에 개발된 약제들을 보시면은 어, 매년 한 해에 100여 가지 이상의 품목들이 회사들이 등록을 해요. 100여 가지 이상의 품목들이 등록을 하는데 에, 대부분이 혼합제예요. 95% 정도는 혼합제고 그런데 매년 두세 가지, 서너 가지 정도의 새로운 물질이 나와요. 새로운 물질은 주로 이렇게 처음에는 단제로도 나오고 이제 세월이 지나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막 퍼져서 혼합제들이 나오고 그래서 스펙트럼을 넓히기 위해서 또 약효를 높이기 위해서 혼합제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우리 나무사님들은 그 매년 쏟아져 나오는 100여 가지 이상의 품목을 혼합제들에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고 새로운 신물질이 뭐가 나왔나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면 돼요. 그래서 새로운 신물질이 뭐가 나왔고 또 혼합제들은 그 단제들끼리 어떤 약제가 혼합해서 나왔다 성분만 보면은 이제 내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근래에 나온 새로운 신물질은 뭐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이런 것들이 매년 두세 개 나오니까 그런 것만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또 수도용도 있고 제초제도 있고 채소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우리 선생님들이 아셔야 할 것은 결국은 원예수목 즉 과수라고 하는 것에 많이 쓰는 약재 과수에 등록된 약재를 결국은 우리 수목에도 쓰기 때문에 과수에 쓰는 새로운 식물질들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하고 그리고 잔디밭에 사실은 우리가 수목에 대한 병, 해충, 살균, 살충제를 처방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또 수목이 있는 데는 반드시 또 잔디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그 잔디에 또 등록돼 있는 약재, 제초제, 잔디는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기를 두고 제가 약재를 몇 가지를 선별했습니다. 새로운 물질들을. 그래서 첫 번째 살균제인데요. 살균제가 2023년도부터 2025년까지 3년간에 나온 새로운 신물질 과수에 등록된 약제는 뭐가 있는가? 요걸 보니까 미기화 액상수화제, 어워드 입상수화제. 요게 뭐냐면은 성분명으로 보시면은 이프플루페노킨, 이프플루페노킨 이름이 어렵죠. 새로운 신물질이니까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자꾸 반복해야지 좀 익숙해져요. 근데 우리 의사 선생님들은 이런 상표보다는 미기와 어워드 이런 상표도 대표 상표니까 단제의 대표 상표이기 때문에
이런 상표도 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 특히 성분명을 좀 이렇게 적당히 기억을 하시는 것이 훨씬 유익합니다. 즉, 이게 이프플루페노킨이 경농에서는 20%짜리로 등록을 했고, 동방에서는 10%짜리로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20%짜리로 등록된 미기와라는 이 제품은 포장 단위가 125ml, 10%로 등록된 것은 250g으로 등록을 했죠. 입상수화제는 g이죠. 그래서 250g, 250ml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즉 물 한 말 20리터에 대해서 250g이다. 그러면 2000배입니다. 물 한 말에 대해서 20리터에 대해서 500ml다. 그러면 1000배고. 그래서 과수용 약재는 전부 다 어떤 기준으로 포장을 하냐. 과수에서 쓰는 SS기라는 살포차가 500리터, 25말용, 거기에 딱 한 병을 집어넣게끔 포장 단위를 합니다. 그래서 요 250g으로 나와 있다. 이런 것들은 지금 뭐냐면은 즉 2000배로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125ml로 등록을 했다. 요것은 4000배로 쓰는 거고 500ml로 포장이 나와 있다. 과수용 약재다. 그러면 1000배로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농업인들이 가장 쓰기 편하게, 과수농가가 쓰기 편하게 이 포장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 125ml일까? 이건 과수약재다. 그러면 이게 25말 기준 500리터에 쓰는 약이구나. 그러면 125ml니까 4,000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나무사님들은 일반 농약 판매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틀리게 반드시 이 성분명을 기억하셔야 돼. 몇 프로 들어있는 것까지도 관심을 가지셔야 돼. 그래서 이게 미기와는 이프플루페노킨이 20%가 들어있어가지고 4,000배고, 어워드는 10%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2,000배고, 그래서 250g, 125ml 이렇게 포장이 틀립니다. 그렇지만은 똑같은 사용 양량인 것, 똑같은 500리터에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제품이 즉 신물질인데 가오에 해당하는 새로운 물질인데 이렇게 감, 배, 복숭아, 사과, 포도 이렇게 잔디까지 이 제품은 이 경농에 이렇게 많은 작물을 등록을 했고 또 동방이라는 회사에서는 배, 복숭아, 자두, 살구, 감귤 이 정도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신물질이데다가 그래서 즉 새로운 작용기자 가오에 해당하는 그런 분류가 돼 있었고 분류를 했고 그리고 병원균의 핵산 합성을 교란해서 생장과 증식을 빠르게 억제한다. 예방 치료를 동시에 발휘한다. 그런 거 그리고 침달성, 침투 유행성, 내후성, 지속성 그리고 배, 복숭아 등 개화기를 포함해서 전 생육기에 살포가 가능하다. 그래서 살균제에 따라서는 약제를 개화기 때 쓰면 안 되는 살균제도 있는데 이러면 개화기 때도 쓸 수 있는 예방 치료 효과를 가진 다수의 광범위한이 쓸 수 있는 살균제가 하나 나와서 지금 팔리고 있다. 이렇게 이런 신물질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또 하나 버픽스. 요것도 역시 나와가지고 지금 많이 팔리고 있어요. 요것은 다사에 해당하는 약제. 그래서 다삼이 결국은 스트로비루린계죠. 스트로비루린계인데 요건 다사는 요건 이제 기작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즉 스트로비루린하고는 조금 반대의 개념이에요. 즉 뭐냐면은 뭐 어떤 시토크롬을 뭐 이렇게 억제를 하는데 다하고 다삼하고 다사하고는 반대 개념이에요. 그래서 기존의 이 저항성하고도 문제가 없고 그래서 새로운 살균제로서 과수에 이렇게 포도, 장미, 감, 복숭아, 사과 이런 데 등록이 되어 있는 동방에서
내놓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교차저항성, 기존 제품하고 교차저항성도 없고, 그리고 침달성, 침투이행 효과도 있고, 예방 치료 효과도 우수하고, 또 약해나 혼용에도 안전한. 그래서 나오자마자 상당히 지금 농업인들한테는 반응이 좋은 그런 살균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봐서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왔어요. 그리고 루틴이라는 이 제품은 지금 세균병약으로 등록을 했는데 현재 회사에서 공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아직은 관심을 안 가지셔도 될 것 같고. 그렇지만은 우리 선생님들은 이 프플루페노킨하고 플로릴 피콕사미드 이 두 가지 성분은 새로운 살균제가 두 가지가 나왔다. 이런 제품들은 앞으로 우리 선생님들이 살균제를 돌려가면서 쓸 때 꼭 필요한 제품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건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살충제거든요. 살충제인데 인시피오 30번 계통의 인시피오라는 약제. 그래서 이것은 40ml, 100ml, 40ml, 100ml 포장인데 100ml로 포장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과수에 쓴다고 칠 때는 5,000배. 그래서 즉 500리터에 100ml를 넣었을 때는 5,000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20단말, 즉 농업인들 SS기에 딱 한 병 넣게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30번인데 요게 이제 응애약인데 응애뿐만이 아니고 각종 나방류까지도 다 잘 듣습니다. 그래서 응애, 총채, 나방, 입벌레, 굴파리 그래서 30번 계통의 기존에 우리 선생님들이 알고 계시는 제품들이 30번이 이제 즉 캡틴, 엑스라지, 모스킬, 제라진 막 이런 신약제들이 있어요. 30번 계통에. 그래서 메타디아마이드 계통의 30번 약제가 있는데 즉 농업인들한테는 최고의 지금 인기 있는 약제들이 그룹입니다. 근데 캡틴 모스킬 제라진 이런 30번 계통의 약제들이 우리 나무의사님들한테는 조금 아직은 생소해요. 신약제들이고 가격이 비싸고 대신 약효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30번 중에서 대체적으로 캡틴 뭐 모스킬 제라진 이런 것들 지금 아직 많이 사용이 안 되고 있지만 농업인들은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인시피오도 지금 작년에 나오자마자 아주 농업인들한테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입니다. 즉 뭐냐면은 응애약으로서 물 나방까지도 되지만은 요게 우리나라에서 이 응애약이라는 것은 즉 제주도 감귤 하우스 여기서 응애약을 제일 많이 써요. 그래서 그 감귤 하우스에서는 1년 내 응애의 세대 수가 연간 20회가 넘어가요. 그래서 넘어가기 때문에 저항성이 그만큼 빨리 와요. 그래서 한국에서 응애약은 3년을 버티기가 어려웠어요. 왜? 좋으니까 농민들이 너도나도 갖다 써요. 근데 응애는 다른 해충들하고는 틀리게 한 번 이 약제를 써가지고 저항성이 오게 되면은 그 한번 그 약 저항성을 가진 그 응애가 응애의 그 후세대는 이 약에 대해서 영원히 저항성을 갖게 돼요. 그래서 다른 것하고는 틀리게 응애약은 반드시 돌려가면서 써줘야 돼요. 그래서 응애약이 제주 감귤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좋다고 해서 썼는데 금방 저항성이기 때문에 한 3년 지나면 안 들어버려요. 그래서 또 신약을 찾아요. 그래서 회사가 이런 신제품을 딱 내놨을 때는 농민들이 어떻게 이 약을 계속 못 쓰게 할 것인가도 고민을 합니다. 즉 좋다고 계속 써가지고 저항성이 와버리면은 이 약을 못 팔기 때문에 회사는 이 약을 3년만 팔려고 생각한 게 아니고 더 오랫동안 팔아야 되기 때문에 에, 이런 제품을 이제 가급적 농민 더 적게 쓰게끔 처음에는 뭐 배급 주듯이도 주기도 해요. 그래서 인시피오는 즉 유튜브에 인시표 이렇게 응애약을 치시면은 또 설명이나 동영상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응애약을 돌려서 써갈 때 응애약의 가장 효과적인 약이 뭐냐? 결국은 신약제거든요. 그래서 응애약제도 이후에 저희가 몇 가지를 설명을 해드리겠지만은 신물질 응애약, 신제품 응애약 가장 효과가 좋은 이런 인시표 이런 제품도 있다라고 새로 나온 게 있다라고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뭐냐면은 알, 약충, 성충 전 세대에서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지속성이 또 굉장히 뛰어납니다. 오랫동안 지효성이에요. 그래서 내후성도 또 폭우에도 안정된 효과. 살포 후 1시간 지나서 폭우가 오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이 응애의 알, 부하도 차단하고 약충, 성충까지 전 세대에서 효과를 내고 나방까지도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잡는 이런 응애약이 나왔다. 그리고 이게 100ml 한 병에 왜 이게 판매가가 5만 원이 넘어요. 그래서 가장 비싼 응애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시표가 나왔고 그 다음에는 카드리온, 이피콘, 요건 딤프로피리다즈, 딤프로피리다즈 10%, 10%. 이 회사가 틀립니다. 그래서 상표가 틀리죠. 그래서 회사에 따라서 어떤 회사는 액제로, 어떤 회사는 분산성 액제로. 그래서 이것도 역시 250ml, 이것이 2000배로 쓰고 즉 25만용 농민들이 과수에 500리터 SS기에 딱 한 병씩 250ml 한 병, 250ml 한 병, 이렇게 설계가 돼 있죠. 그렇게 나와 있고 이제 나머지 채소류에 쓸 때는 이렇게 적은 용량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작용 기작이 36번 새로운 작용 기작이죠. 현음 기관에 작용해서 균형 능력 상실시켜 가지고 섭식을 중단시키는. 그래서 흡집해충, 즉 깍지벌레 하나, 뭐 배나무이나 뭐 이런 진딧물, 새로운 흡집해충약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또 꿀벌에도 안전하고, 그래서 내구성도 뛰어나고, 그래서 요게 팀프로피리다즈가 결국은 카드리올이라는 액제, 분산성 액제, 에피콘, 그 다음에 두레온 입제, 즉 입제가 나와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은 뭐냐면은 이런 채소류에서 그냥 잎제 그 약 자체를 그냥 땅에다 흩뿌려 주는 거죠. 땅에다 주면은 물에 녹아가지고 뿌리를 통해서 흡수된다. 그래서 뿌리를 통해서 흡수되기 때문에 잎제가 나와 있다. 그래서 즉 우리가 이런 제품은 굉장히 유효하죠. 앞으로 나무사들이 즉 가령 이제 어떤 뭐 전원주택에서 마당에다 감나무 한두 그루를 심었는데 뭐 약통도 없고 이런 상황이다. 또 약통을 가지고 직접 뿌리기는 어렵다. 나무가 커서 그랬을 때 이런 제품을 물에 타가지고 밑에다 이제 조루로 관주를 해주면은 즉 뿌리를 통해서 흡수가 되기 때문에 흡수가 돼서 진딧물도 없어지고 주머니 깍지벌레나 이런 깍지벌레도 없어지고 흡집해충을 다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유효하니 쓸 수 있는 제품이다. 이런 흡집해충약이 기존에 4번 계통의 니코틴 계통의 약제가 있었고 9번 계통의 약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29번 계통의 약제가 있었고 이게 36번 계통의 약제가 있고 이렇게 흡집해충 전문 약제들을 이제 혼자 즉 계통이 다른 걸로 바꿔 써줄 수 있는 새로운 계통의 흡집해충 약이 나왔다. 그래서 딤프로피리다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약제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 또 하나 살충제 중에서 소개를 하고 싶은 것이 바이파입제라고 토양 살충제가 나왔어요. 요건 왜 소개를 하냐? 이건 혼합제인데 디노테프란하고 4번 니코틴 계통의 디노테프란이라는 성분하고 그리고 1번 유기인계 계통의 포스티아제이트. 포스티아제이트 우리 스님들 다 잘 아시죠? 이것은 포스티아제이트는 유기인계의 유이란이 즉 선충탄 액제 입제가 있는데 이 선충탄 액제가 소나무 재선충에 관주에서 예방할 수 있느냐. 즉 소나무 재선충 우리가 지금 예방하기 위해서 전부 나무 주사 하잖아요.
나무 주사제인데 이 포스티아 제이트는 토양 관주용 나무 주사제다. 토양 관주용 소나무 재선충약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 주사 안 하고 관주에서 줄 수 있는 이 포스티아 제이트 선충탄에다가 디노테프라이라는 니코틴계 약제를 혼합해서 내놨기 때문에 가령 우리가 산소에 갈 때 뭐 그 주변에 이제 좋은 소나무들을 심어놨다 할지 소나무 재선충도 예방하고 깍지벌레도 예방하고 진딧물도 예방하고 할 때 약을 산에 약통을 짊어지고 갈 수는 없으니까 잎제를 가지고 와서 한두 번 가지고 와서 그 밑에 뿌려주면은 연중 그 나무가 병해충으로부터 안전하겠죠. 그럴 때 유효한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즉 선충탄에다가 이게 뭐 포스티아제이트 선충탄이라는 성분에다가 디노테프란 또 대포입제라고 그래서 단제로도 이제 토양 살충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섞어 놓은 아주 좋은 혼합제가 나왔길래 우리 나무사들이 이런 것도 또 좀 이렇게 잘 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소개를 드립니다. 요것이 이제 살충제로 이 정도로 대표적인 거 이렇게 한두 개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제초제입니다. 제초제인데, 제초제가 알리온 플러스, 즉 글루포세이트에다가 인다지플람이라고 그래서 알리온이라는 이게 발화학제력이 굉장히 한 3개월 이상 오래 가는 약제예요. 그래서 농민들이 과수원에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등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즉 우리가 즉 화단 같은 데를 자꾸 관여를 하고 하니까 이럴 때 못 나게 하고 난 거 죽이고 이런 약을 원할 때 이런 알리온 플러스 이런 걸 또 이렇게 기억하셨다가 권하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작년부터 나온 약제 중에 하나가 소카바 입제라고 있습니다. 소카바 입제인데 이것은 설펜트라존이라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잔디밭에 일년생 및 단년생 잡초 발생 전에 토양 처리하는 겁니다. 즉 나 있는 건 잘 안 죽어요. 그래서 반드시 나오기 전에 뿌려야 되는 거고 300평당 4kg 정도를 뿌리면 돼요. 그래서 산소에 쓰면 좋습니다. 일반 잔디밭에도 아주 좋아요. 그래서 한 번 뿌리면은 한 60일 정도 효과가 오래 가요. 그래서 화단 같은 데도 권하면 되는데 에, 나무에 수목 밑에는 특히 침엽수 밑에는 안 뿌리셔야 돼요. 그래서 수목에는 조금 피해가 날 수 있다. 하지만은 호르몬성 제제, 즉 밤벨, MCPP, 하늘 아래, 뉴갈론 이런 호르몬성 제제에 비해서는 훨씬 안전한 약입니다. 그 농약 판매업을 하시는 분들이 잔디밭에 입제로 즉 겨울철에 주로 많이 쓰는 뭐 동장군, 카소론 이런 것은 수목에 이제 피해가 상당히 심해요. 그래서 또 소카바도 역시 근데 동장군이나 카소론은 겨울철에 잔디에만 써야지 살아있는 잔디에 쓰면은 약해가 나는데 요것은 살아있는 잔디에도 잔디 생육기에도 뿌리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은 이것도 역시 카소론이나 동장군처럼 수목에는 피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소나무 같은 침엽수 밑에서는 쓰면 안 되고 잔디만 조성되어 있는 그런 화단에는 쓰기에 적합한 약재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요게 고사리나 이끼 그래서 음지에 잔디도 못 자라고 이끼들이 많이 낀대. 그래서 요 이끼에도 상당히 효과가 괜찮습니다. 띠풀도 이렇게 좀 뿌려주면은 상당히 좀 억제가 됩니다. 어린 띠풀에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카바도 우리 선생님들이 기억해야 될 잔디밥 약재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잔디로 골드 이런 제품들이 나왔는데 플라자 설프론 파란들이라는 상표로 지금 많은 그 화단이나 이런 데서는 많이 쓰고 있어요. 파란들. 거기다가 요게 근데 요 성분 자체가 단제로 현재 나와 있는데 파란들이 좀 나 있는 건 잘 잡는데 발화 억제력은 좀 떨어져요. 그래서 발화 억제력을 보강을 해가지고 혼합제를 회사가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도 나왔다 하는 것을 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최근에 나온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 중요한 약재 한 두어 가지씩만 살펴봤습니다. 네, 어, 30분이라서 시간이 제가 얼마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 제가 몇 분까지 해야 될까요? 네, 유치원대 혹시, 몇 분 남았죠? 네, 시간이 혹시 얼마나 더 필요하실까요? 아, 다 끝났어요? 아, 네, 그러면은 그 다음 내용은 오늘은 신제품 소개만 하는 걸로 하고, 다음 시간에 또 기회가 될 때 중요한 처방에 대해서는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간이 너무 쉽게 빨리 가가지고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은, 다음 시간을 기약하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작물보호제 세션은 여기서 마무리되지만 이번이 끝이 아닙니다. 다음 달 웨비나에서도 작물보호제 파트 2로 더 알차고 깊이 있는 내용이 이어질 예정이니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잠시, 네, 저희 자료는 이제 저희가 따로 만족도 조사를 해주시면은 만족도 조사 링크 한 번만 올려주세요. 저희 그리너라 스태프분들. 네, 올려주시고 만족도 조사에 보시면은 자료를 받을 건지에 대한 그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메일 주소를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셔야지 메일로 보내지게 됩니다. 가끔 메일 주소를 조금 잘못 입력하셔서 못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부분 한 번 더 체크하시고 이제 메일 주소 입력하시고 맞나 확인하신 다음에 입력해 주시고요. 어, 저희 또 김상목님께서 질문이 있다고 올려주셨습니다. 나무 병원에서 봄철에 수목 소독 요청이 많은데 수목 소독 처방을 제안을 해달라고 하시는데 간단하게 몇 개 추천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손재국 원장님? 아, 네. 요 자료를 사실은 이제 여기까지 하려고 했는데 시간상 못했는데 전체적인 처방을 제가 좀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우리 수목은 혼재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농작물은 단일 작물이니까 약을 하나를 뿌릴 수 있지만은 우리는 느티나무 밑에 단풍나무가 있고 단풍나무 밑에 철쭉과 해양목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실제적으로는 단풍나무만 어떻게 방지한다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농약관리법이 좀 바뀌어가지고 수목은 수목류 해가지고 좀 등록도 해주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현재는 어쨌든 우리가 농약관리법의 통제를 받고 있는데 그걸 등록 사항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잘 파악해서 특성별로 우리 이제 처방을 하는데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처방에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죠. 근데 결국은 농약관리법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좀 그대로 이렇게 따라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그냥 좀 무시하고 적당히 등록사항과 또 등록사항이 조금 벗어났지만은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방제를 짜봤어요. 그래서 종합 처방을 1, 2, 3, 4, 5 이런 식으로 좀 돌려가면서 약제를 처방을 하면 어떨까 해서 약제를 이렇게 제가 예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통이 다른 약제로 즉 처방 약제, 즉 살균제, 해충, 식엽성 해충, 흡집 해충은 뭐고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응애약을 뭐 응애약까지 이렇게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를 이렇게 세 가지 내지 네 가지 항시 약을 쓸 때는 병이 하나 왔으니까 그럼 살균제만 하나 뿌린다. 이게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경우도 있죠. 사철나무 흰가루병 그것만 뿌릴 수 있어요. 뿌릴 수 있지만은 그 우리가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은 결국은 종합방제, 종합처방, 혼재되어 있는 수목에 전체적으로 어떻게 약을 처방해 줄 것인가 이런 것이 가장 더 일반적이기 때문에 제가 종합 처방을 이렇게 예시를 해놨습니다. 이 자료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궁금하신 것은 저한테 개별적으로 전화를 주시면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